신고점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고점을 찍는 거 좋고 저점을 찍는 거 좋다. 하지만 그 패턴에는 항상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문제점을 파악해야 된다. 그냥 물 흘러가니까 물 흘러가요, 물 올라오니까 물 올라가요가 아니라 고점을 만들 때 형성, 저점을 만들 때 형성해서 항상 그 뒤에 있을 흐름을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다. 오늘장에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안녕하십니까, 파생한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5월 16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4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휴일간 또 전일 새벽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부터 보면서 향후 시장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 지수는요, 전일 대비해서 349포인트 0.88%가 상승한 39,908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신고가고, 주봉을 보면 고점에서 딱 자리가 같이 잘 잡혀 있는 모습인데 지금 주차상 4주째 올라온 단계고, 일봉상으로 놓고 봐도 랠리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제 부처님 오신 날로 휴일을 했기 때문에 어제 영상이 빠졌습니다만, 전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PPI 지표와 CPI 지표,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시장에서 예상했고, 또 우리가 대다수 인지했던 것처럼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하기보다는 인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까지 말씀은 좋으셨고,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가 예상보다는 조금 미흡하다 정도의 방어적 멘트가 있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가 나쁘지 아니하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주가를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PPI 지표와 CPI 지표 때에 있었는데요. 먼저 PPI 지표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하는 경향의 데이터가 나오면서 지표 발표 직후에는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를 바로 스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뒤에 이어서 파월 연준 의장과 CPI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묵음 처리, 스킵 처리 되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래서 급락한 부분을 회복하면서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오는 모습이었고, 그 뒤에 후발주자는 구글에서 나온 신제품 소식으로 빅테크 쪽의 움직임이 좀 좋았던 측면이 주가를 끌어당겨 줬습니다. 이제 어제 CPI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제 CPI 때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제 주간에는 완전히 횡보를 했어요. 어제는 이제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주간에는 시장을 좀 가볍게 보고 있었는데 아예 미동을 보이지 않았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너무너무나 큰 지표이다 보니까 그 지표를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CPI 지표는 PPI는 예상보다 조금 높았고, CPI는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떨어져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촉매제를 줬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또 그냥 쏘쏘했는데, CPI가 끝나면서 급등, 하지만 재조정까지 연출됐지만 연속으로 다시 한번 날아가 버리는 모습을 줬죠. 그건 왜 그랬냐 하면, 빅테크가 지금 계속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밈주식들이 조금 처지는 현상을 보일 때 빅테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빅테크는 금리 수혜주지 않습니까? 금리 수혜주로 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주가가 올라온 속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고점을 바로 갱신하는 패턴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이 좀 급해졌죠. 투자자들의 마음이 좀 급해지면서 추격하는 물량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오히려 움직임이 없어져 버리는 현상을 어제 이 시간과 마찬가지로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추격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격하는 물량이 없을 때는 주가가 브레이크 걸리고, 청산하는 물량이 나오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처럼 홀드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고점을 찍었을 때는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의 정답은 두 개 안에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신고가 패턴은 계속 그 신고가를 이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예 시세를 계속 확장을 하면서 흔히 말해서 완전히 꼭대기까지 가는, 그래서 이제 항생지수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반대로 신고점을 찍었을 때는 경계성 매물이 바로 터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바로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오늘 다 달려있다 보시면 되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고요. 바로 이런 구간들이 그랬죠. 신고가를 찍자마자 다음날 바로 조정, 신고가를 찍자마자 다음날 바로 조정,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는 이제 신고가까지는 아닙니다만 고점을 쳐놓고 바로 이어서 랠리를 가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식은 모두 나타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신고가를 찍고 나면 이와 같은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주의가 요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파월 연준 의장의 말씀에 하나 빼먹은 게 있죠. 뭐냐면 지금 시장이 예상치만큼 물가가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기대치로 휩싸여서 연준이 빨리 금리를 인하해 줄 거라는 기대감이 증시를 지배하면서 주가를 끌고 올라갔습니다만, 또 그 효과가 생각만큼은 실효성이 아직까지는 확인된 부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했던 말이 또 내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점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제가 앞선 영상들 제가 뭐 하루도 빼먹지 않고, 우리나라가 공휴일이 아닌 날은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6개월 인사 영상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제 영상의 내용을 보시면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고점을 찍는 거 좋고 저점을 찍는 거 좋다. 하지만 그 패턴에는 항상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문제점을 파악해야 된다. 그냥 물 흘러가니까 물 흘러가요, 물 올라오니까 물 올라가요가 아니라, 고점을 만들 때 형성, 저점을 만들 때 형성해서 항상 그 뒤에 있을 흐름을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큰 추이를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짜리 사이클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죠. 저나 여러분들이 한 달짜리 사이클 매매를 한다고 하면 아마 그런 측면들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달짜리 사이클링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단발적인 사이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급작스럽게 흐름이 터졌을 때, 바뀔 때 이런 구간들은 당황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측면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될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오늘장에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저는 지금 얘네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걸 봐서도 그렇고, 앞서서 PPI 때도 그렇고 CPI 때를 봐서도 그렇고, 지금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PI 같은 경우는 좋지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시장이 급락을 맞았었는데 금방 회복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추이도 추이입니다만 지금 지표에 기다려서 그냥 한 방에 분위기를 좀 휩싸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눈에 띄는 CPI, PPI만큼의 지표는 아니에요. 뭐 오늘 9시 반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 눈에 띌 만큼 CPI나 PPI 때처럼 임팩트가 있는 지표는 아닌데, 저 해당 지표 타이밍을 시장은 써먹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어떻게 써먹느냐? 매물을 응축하고 있다가 한 번에 쏟아 붓거나 한 번에 쏟아 넣어서 땡겨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지금 CPI와 PPI를 걸치면서 2차적인 상승을 구도를 만들어서 힘을 잔뜩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갑작스럽게 물량을 터뜨려도 누가 욕할 사람 없는 거죠. 반대로 지금 여기서 레인지를 걸고 쌓아 붙여도
누가 욕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양쪽 다 대등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대등한 관계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신고점에 대한 그런 긴장도,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이 하셨던 말씀에 재해석 또는 시장의 판단 등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지금은 상승 쪽에서 좀 유리한 힘을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채인데, 국채가 지금 4.7에서 저희가 말씀 나눈 지가 4.7에서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4.7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 자리가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고 4.5가 좀 적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CPI와 PPI 양 이틀을 통해서 지금 국채금리가 4.3까지 드랍이 돼버렸습니다. 이 4.3선에 있는 국채가 주는 의미는 또 무슨 의미를 줄 수 있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주가의 유동성이 몰릴 수 있거든요. 주가의 유동성이 긍정적으로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게티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오게티가 뭐냐면 바로 금 가격인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위험자산의 현상에 선호 현상이 좀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갔는데, 인하에 대한 그 기대치가 올라갔는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올라갔는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도 같이 왜 올라갈까? 이거는 세력이 붙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만 긴장된다 이거죠. 부담스럽다 이거죠. 지금 상태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 팽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온전하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의 무리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담감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볼 것은 안전자산의 가격이 올라갔다. 안전자산의 가격이 올라간 측면을 조금은 신중하게 봐야겠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은 약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양방향에 대한 것을 모두 열어두는 것은 적합해 보이지 않고 단방향을 열어두는 것이 좀 낫고, 단방향을 열어두되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급작스럽게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급작스러운 변동성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농후하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 순진한 형태의 시장이다. 지표 타임 때 단발 승부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서둘기보다는 내용 자체를 보시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지만 신고가 패턴은 기회의 자리다. 반드시 기회가 뜰 수밖에 없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활용해보자. 이러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대표였습니다.